여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유럽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라고 불리는 곳, 바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제가 평을 찾아보니까 베를린에는 상반된 평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너무 지저분하다, 더럽다 라는 평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힙하다, 핫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과연 진짜 베를린은 어떤 곳일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저희는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서 직접 살아볼 겁니다. 베를린의 대표 동네 총 4곳에 머물러 볼 건데요. 베를린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노이켈른부터 반문화의 천국 프리드리히스하인, 우아한 부촌 샤를로텐부르크, 젊은 부부들이 사는 동네 프렌칠라우어 베르크까지 각기 특색이 뚜렷한 4개의 지역에서 직접 살아볼 겁니다. 처음 갈 곳은 베를린에서 가장 빡센 동네, 베를린의 던전이라고도 불리는 노이켈른입니다. 노이켈른은 베를린에서도 가장 다문화적인 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 주민의 58.3%가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무려 155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살아도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죠. 여긴가 본데? 와, 쳐다보고 있어. 고양이 어디 있는데? 거울로 보여. 아, 그러네. 보여? 여기 숨어 있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집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구에 걸린 스케이트보드 세대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옆에는 물총이 있는데요.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한 걸까요? 저도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해 하나 챙겼습니다. 바로 옆은 주방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요리하면 좀 요리할 맛 좀 날 것 같습니다. 냄비도 약간 잘 어울리는, 약간 누런 냄비를 일부러 구해온 것 같아요. 이런 벽장도 다 나무톤이고, 이런 거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오래된 게 이 집의 감성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안 열린다. 와, 잘 열리지도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빈티지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야, 이거 무슨 중동에 나올 것 같은 쿠브라가 있어요. 그립감도 좋습니다. 느낌도 뭔가 뱀 한 마리를 잡는 기분이에요. 화장실 안도 정말 깨끗합니다. 침대 푹신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신기한 게 여기 지금 자개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 냉장고에 보니까 한국 마그넷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또 한국 가서 기념품으로 사온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 집에는 유독 한국 제품이 많더라고요. 이 식기세척기 삼성, 세탁기 LG, 이 TV는 삼성. 이제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가보면, 와, 집이 이렇게 힙할 수가 있나? 벽 한편에는 앤디 워홀 포스터와 핑크색 소파가, 집 곳곳엔 나무와 금색을 활용한 장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까 그 코브라도 그렇고 이런 골드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무슨 악기죠? 저는 살면서 이런 악기는 처음 봅니다. 오, 기타 같은 건가 봐요. 해랑체육관 시즌2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실 한편에 운동기구가 있다니 저 같은 집들이는 너무 좋습니다. 선장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그 외에도 눈에 띄는 독특한 소품들이 많았는데요. 이 엉덩이 대체 뭐죠? 미러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집에서 지금 고양이 2마리를 돌볼 예정입니다. 근데 고양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들이 성격이 소심해서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침대 밑에 둘 다 숨어 있거든요. 아마 저녁 먹을 때쯤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하는 일이 엄청 많지 않아요. 이제부터 저희가 머물 노이켈른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궁금해서 한번 사람들의 평을 찾아봤는데요. 오야, 베를린 안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빡신 동네 중 한 군데다. 노이켈른, 약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 악이라기보단 지하 미궁 같은 곳이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지하 미궁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마지막은 좀 충격적입니다. 지하철로 내려가는 계단 앞, 계란 같은 동그란 엉덩이 두 쪽을 내놓고 쉬를 싸던 남자. 여긴 베를린의 유명한 던전, 노이켈른 지역이었다. 실제로 노이켈른은 베를린에서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의 범죄율은 10만 명당 3만 건 수준으로 주로 강도나 절도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기준 노이켈른의 실업률은 14.1%, 빈곤율은 29%로 노이켈른의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동네에서 저희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시작부터 하드모드네. 다음날 저희는 드디어 던전, 동네 탐방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어때? 던전 느낌이 좀 나? 아니, 잘 모르겠는데? 던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팬티가 왜? 베를린 첫 시작을 여기로 잡은 게 과연 잘한 일일까? 길거리 상태 보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옷가지가 저렇게 막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거야? 누가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길 가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술병이 놓여 있고, 여기도 또 술병, 여기도 또 술병. 버려진 술병은 진짜 거리를 걷는 내내 볼 수 있었는데요. 무법지대 같은 느낌이야. 저희는 술병이 많은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 위에서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자전거 뭐 부서진 거 봐. 이거 뭐 예술품이야 뭐야? 바퀴를 가져갔네.
바퀴를 가져간 거야? 약간 전체적으로 무질서한 도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독일 다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무단횡단도 잘 안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기 무단횡단 막 하더라고요. 역 근처가 좀 많이 더럽다고 하던데 지금 보면 뭐 쓰레기도 엄청 많고 저기 보면 막 엄청난 양의 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가 싼 게 아니라 사람이 싼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던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 똥이 역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긴 지금 그냥 평범한 집 앞이거든요. 근데 오줌 싸지 말라고 문구가 붙어 있어요. 가장 심각하게 눈에 띄는 문제는 역시 쓰레기 문제인데요. 베를린 사람들은 분명히 쓰레기통을 싫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베를린 사람들은 이 휴지통을 너무 괴롭혀요. 진짜 멀쩡한 쓰레기통 하나 찾기도 힘듭니다. 아마 이쯤에서 베를린 살기도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베를린 진짜 좋다. 베를린 안에 한 번쯤 살고 싶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Poor but sexy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베를린만의 매력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봅시다. 이걸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 여기 보면 진짜 각종 쓰레기 다 있습니다. 뭐 병도 있고요, 먹다 남은 음식, 공, 도마, 컵, 주방 식기. 여긴 다 식기네. 주방 식기. 이 건물들이나 동네는 꽤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 거리가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까지 온 거리 중에. 여기도 지금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내 동네 거리 하면 이러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는. 뭐 콩 같은 게 버려져 있네. 여기는 뭐 침구류 이런 게 버려져 있네. 아주 더럽네요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이 동네는 진짜. 신발 필요해? 여기는 왜 이렇게 버려진 것들이 많은 거야. 세대 자전거. 이 자전거 보세요. 자전거 완전. 여기 이렇게 또 많은 쓰레기 중 하나가 폭죽 쓰레기가 진짜 많습니다.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놀아봐요. 아니 근데 무슨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원래 태풍이 오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나요? 쓰레기 막 날려다니고. 아니 뭐 태풍이 온 것 같아요. 이거는 덩크백이래요. 쓰레기를 여기다 모아놓는 건가 보네. 실제로 노이켈르는 베를린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도 놀라. 청소하는 사람이 있네 이 모양이라. 그러니까 너무 더럽고 이런 걸로 악명이 높으니까 길거리를 좀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쓰레기들 이렇게 다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길거리가 아까랑 다르게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도 지금 청소가 다 모아놨습니다.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주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뭘까 잎이야? 이렇게 걸어놨어. 진짜? 가져가라고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저희는 베를린 곳곳에서 나눔하는 물품을 내놓은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노이켈른 지역에선 그런 문화가 동네를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 좀 예쁜데? 2개면 가져가고 싶은데 하나네? 아니면 하나밖에 없어. 한 짝만 있어. 한 짝 누가 가져갔나봐. 베를린에 이렇게 자기 중고 물품을 내놓고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문화라고 합니다. 이불 여기저기 던져놓고 거기다 똥 싸는 것도 베를린 문화인가요? 지금 한 5번째 본 것 같아요. 왜 항상 이불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거야? 노이켈른의 또 다른 특징은 거리 곳곳에 낙서가 정말 많다는 건데요. 이게 참 힙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누군가 내 집을 이렇게 만들면 진짜 화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게 개성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그림은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뭔가 과일이 그려져 있네. 근데 이런 건 너무 지저분해. 애들 유치원이구나. 애들 유치원인데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We need your skin. You are cool. Stay high. 아니 무슨 메뉴판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메뉴판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독일이랑 굉장히 다른 느낌의 도시인데 이런 게 또 여행의 목적 아니겠어요? 전혀 다른 거, 새로운 거를 보기 위해서 떠나는 게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노이켈른이 근데 요즘에 점점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럽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슬럼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예술가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보헤미안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빈티지 마켓이 많다고 해서 구경하러 가보려고요. 수많은 빈티지 샵 중 한 곳에 가보니 눈에 띄는 신기한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옷도 팔고 신발도 파네요. 신발도 다 진짜 디자인하기 너무 좋아 보여.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이거 집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인데 거의?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역시 베를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참을 걸어다 보니까 여기가 힙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자기의 개성을 자유롭게 보여주는 게 좀 힙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길거리에서 보이는 베를린 사람들의 패션도 굉장히 개성 넘쳤는데요. 그래서 베를린에 살다 한국에 오면 패션 이상해졌다 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사람 못지않게 거리에도 개성 넘치는 곳들이 많아 보였는데요. 여기는 지금 미용실인데
아, 미용실이 아주 힙합니다. 여기서 한번 머리 잘라보고 싶다. 와, 여기 보세요. 여기야말로 진짜 마개로 들어간 입구가 아닌가. 이거 진짜 문 열고 들어가면 던전일 것 같아. 1904년에 지었다는 이런 예쁜 건물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버리는 게 이게 바로 노이켈른, 베를린 정신이 아닌가. 와, 신기하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와, 이 건물은 등대입니다. 아, 예쁜데? 어느새 배가 고파진 저희는 점심을 찾아 하이, 예나처럼 어슬렁거린 끝에 바로 이 가게입니다. 아주 현지인 맛집 느낌이 나죠. 저 이런 데 좋아합니다. 진짜 허름하다. 이런 허름한 게 원래 맛있는 거야. 들어가 봅시다. My friend recommend this place. Yeah. 노이켈렌에는 중동 출신 이민자들이 많아 중동 식당이 많은데요. 저희는 중동 대표 음식인 사와르마와 팔라펠을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팔라펠, 이게 샤와르마. 5유로입니다. 하나에 2.5유로씩. 야, 베를린에서 이 가격이면 진짜 싼데? 짜봐서 맛있는데? 우리 먹었던 그 맛이 나는데 바삭해. 야, 근데 갑자기 손님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역시 현지인 추천답게 손님이 많이 오네요. 아, 잘 먹었다. 뭐야, 맛집이었잖아.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오네. 아무튼 노이켈렌 지역의 중심가를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곳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평범함을 좀 거부하는 곳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게 불쾌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지루하진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노이켈렌 지역에서 가장 큰 관광지이자 베를린 사람들이 휴일을 보내는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긴가 봅니다. 도착했습니다. 짜잔. 비행기 타러 가는 느낌인데? 이곳은 한때 런던, 파리 공항과 함께 유럽 3대 공항 중 하나였던 템페로프 공항이 있던 자리인데요. 과거 공항 활주로였던 곳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규모가 차원이 다르네. 엄청 크다. 와. 저쪽에 있는 건물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 너무 멀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영하 5도 가까이 되는 추운 날씨에도 베를린 사람들은 다들 밖에 나와서 햇살을 즐기고 있네요. 굴렁쇠 던지기부터 강아지 산책, 스케이트보드, 인라인까지 즐기는 취미도 다양했습니다. 좋다. 야, 이렇게 그냥 빈 공간만 하나 열어놓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문화 공간으로 잘 활용하네. 저건 뭐냐? 막 사람들이 뭐 타고 다니는데? 아, 저기 카이랜드 볼딩이라고 하더라고. 아, 저게 그냥 연이 아니었어? 진짜 신기하다. 연 날리기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를 막 타고 날아다니고. 와, 나 저거가 베를린 살자. 갑자기. 아니, 저것 때문에 살고 싶어. 나 여기 살면서 저거 배우고 싶어. 해보고 싶긴 하다. 너무 하고 싶어. 베를린 살래? 좋은데. 그렇게 베를린에 대한 꿈을 키우며 이 1차를 마쳤습니다. It's a long flight. Right.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Yeah, it was such a joy to take care of them. Thank you so much. 노이켈렌을 떠나 이제 두 번째 장소로 향합니다. 이번 목표는 클러버들의 성지 프리드리히스하인입니다. 노이켈렌이 세계의 베를린을 느낄 수 있다면 프리드리히스하인은 진정한 베를린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좋은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의미에서 말이죠. 이전에 동독 노동자 계급이 주로 머물던 이곳은 이제는 젊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사는 곳이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는 베를린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선플라워 호스텔. 2명이서 묵는데 1박에 고작 3만원밖에 안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바로 캡슐 호텔은 점입니다만. 여자가 못 가는데? 와... 둘이 잘 수 있을까? 그럼. 저는 캡슐 호텔 여러 번 이용했지만 둘이 자는 캡슐 호텔은 처음입니다. 자, 이제 짐은 다 정리했고 거리 구경을 나가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이해나 이병? 네. 이해나 이등병 갑시다. 이 동네도 지금 거리를 걸어보니까 그라피티가 정말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드 냄새도 나고요. 똥은 없지만 이렇게 깨진 술병과 쓰레기는 많습니다. 특히 담배꽁초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있었던 노이켈렌 지역에 비하면 훨씬 깨끗하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시 40분 정도 되는데 여기 프리드리히스하인은 밤에 다녀도 그렇게 치안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유명한 클럽들이 많아서 클러빙 문화가 되게 유행하는데 그래서 밤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이 베를린의 밤 문화를 좀 체험해보기 위해서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노 성지 앞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문을 닫았거든요. 오늘은 평일인데 금요일부터 문을 엽니다. 여기는. 여기가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입장해도 입뱀 먹는다는 그곳입니까?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입뱀 먹었다는 곳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노 클럽 베어카인인데요. 뒤에 있는 건물은 원래 발전소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해요. 건물 전체가 클럽으로 바뀌면서 내부 규모가 진짜 엄청나고 들어간 사람들마다 경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클럽을 즐겨가진 않은데 제가 3시간 기다렸는데 만약에 입뱀 먹으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아니야. 이게 테크노 아니야? 테크노 클럽은 문을 닫지만 그 클럽 앞에서 테크노. 누가 테크노 이렇게 주노? 그게 테크노야? 절대 아니지. 우리는 줄 설 필요도 없어. 에이, 이쁜 가게 이쁜. 시간 낭비야 줄 서면. 여름에 한번 베를린 제대로 쫙 빼입고 돌아와야지. 여기 들어가 보게? 너는 그냥 바로 그냥 촤. 아니야, 나도 박스에 꾸미면 돼. 아 진짜? 어. 자, 여기를 즐길 수 없는 저희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밤 문화를 한번 즐겨봅시다. 아니 여러분, 제가 아까 똥이 없어서 좋다고 했죠? 여기도 지금 똥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이켈른보단 빈도수가 적어요. 근데 또 사이즈가 사람 똥인 것 같아요. 몰라, 미쳤나봐. 베를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똥을 싸는 거야 길에. 나 오줌도 사실 이해 못하겠는데 똥까지 있어. 이제 약간 프리드리샤인의 메인 거리에 좀 온 것 같아요. 여기 훨씬 밝고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보다는 덜 무섭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네. 쓰레기도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요. 이렇게 철로에 쓰레기가 있어도 되는 거야? 베를린과 쓰레기는 떼놓을 수 없는 숙명이야. 진짜? 여기 분위기가 밤에도 활기차다는데 무슨 느낌인지 좀 알 것 같다, 그치? 그러네. 오줌 싸는 사람도 오줌 있고, 싸네, 막. 여기 오줌 싸시는 분도 계시고. 저러니까 길에서 오줌 냄새 나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정말 베를린 정말 순간이다 순간. 여봐, 핫하지 않아, 뭔가? 와, 여기 뭐 하는 데지? 건물 되게 예쁘다. 대마초 판매점이래요. 야, 이씨. 이렇게 예쁜 대마초 판매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 CBD라고 하는 그 대마에서 나오는 약물도 팔고, 이거는 합법인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독일은 대마초도 합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맡는 냄새가 마약이 아니다. 여기서는 담배 같은 걸 할 수 있지. 어쩐지 대마 냄새 너무 나더라, 이 근처에. 대마 피우고 싶은 사람 여기 오면 되겠네. 우리나라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시크릿 팩스라는데? 분실된 택배 랜덤으로 뽑아보는 거네요. 진짜 필요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 막 남자 서원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번호가 다 적혀 있고,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도록 스프레이를 뿌려놨어요. 15, 10유로, 30유로. 30유로. 이거 안에 뭐 들어냐에 따라서 좀 가격을 높게 매겼나?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피티가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해. 근데 유럽에서 이 그래피티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한 곳이 이 베를린이래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온 길가에 그래피티야. 나도 그냥 라커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나도 뭐 좀 그려보고 싶은데 나를 도화지를 살 필요가 없네. 여기 약간 뭔가 악당들 소굴 같은. 지금 이 건물 안에는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파티도 즐긴다고 해요. 야, 이 힙한 거 다 모였네 진짜. 와, 여기 사람들 즐기는 클라이밍 장소도 있어요. 여긴 실내 체육관이고 바로 그 옆에 여긴 또 클럽입니다. 와, 재밌게 사네. 요거는 공연장이고요. 요거는 바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는 금토일에 왔으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감성 넘치는 공간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와, 이런 것도 클럽이래요. 이따 11시에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6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구나. 클럽 가려면 밤이 돼야지. 자, 그리고 이제 저희만의 클럽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게 클럽이야? 스타트 파티! 당연하지! 파리타. Now open the door! 이게 뭐야? 우리만의 파티 장소요. 진짜? 들어가세요. 이게 뭐야 이게?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이트클럽이라 불리는 텔레디스코인데요. 보시다시피 버려진 공중전화 부스를 재활용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끝이다. 아쉬워. 한 곡 더. 나가래. 냉정 하나 나가래. 왜 이렇게 연기가 심해. 와우, this is 텔레디스코. 이거 뭐야. 바로 옆 상점가로 나가니 독특한 옷가게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야, 이런 거 입어야 그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때? 이런 거 입을 수 있겠어? 요거는 좀... 이거 이쁘네. 이거 이쁘다. 이거는 가슴이 뚫려 있는데? 뚫린 부분이 가슴인데? 가려진 부분이 다 팔다리고? 이게 이렇게 어깨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가슴은 이걸로 가리는 거야. 와, 오히려 천에 면적이 더 없는데 가격이 더 비싸졌네. 30유로? 사람이 이런 하네스도 차는구나. 저는 하네스는 강아지만 차는 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찬다니 신세계네요. 이게 또 하네스라고 적혀있네요. 와, 이거
근데 옷다가 어떻게 찾는 거야? 그거 상상을 못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모르는 사이다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 구두 같은 게 들어있다. 이런 친구가 있다고 세상에. 야, 한 번쯤 베를린 살면서 이런 것 좀 입어보고 싶지 않아? 아니요. 너무 좋은데? 이게 나 6유로야 했는데 90이겠지. 90유로구나. 거짓말. 지금 볼까요? 저기 뒤에 다 만들고 계세요. Thank you so much. It's all so pretty. Yeah, you too. Friends. Don't let friends wear basic outfits. 클럽웨어예, 클럽웨어. 그리고 업사이클드 피스. 역시 독일이다, 그지? 그냥 특이한 옷일 뿐만 아니라 이게 다 업사이클링 된 거다. 저런 옷을 평상시에 입고 다닐 일은 없어도 뭔가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데, 스페셜한 날? 그러니까 뭐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베를린에서는 해볼 수 있겠구나. 저기 한국 음식도 판다. 모임이래. 오 모임. 모임 포차래. 와, 이런 힙한 거리에 한국 식당이 있다니. 깨져 하나. 이거 봐. 뭐야? 아니 이거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어? 뒤에 저기 트롤은 포차 핸섬하고 있어. 베를린 좀 이상한 도시 같아요. 재밌지 않아? 옷도 다 이상하고 지금.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게 합법이잖아요. 독일도 합법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길거리에서 술병을 그냥 들고 돌아다닐 줄 몰랐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봅니다. 사람들이 그냥 술병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냥 그럼 들고 다니면서 홀쩍홀쩍 마시고. 홀짝짝 마시고 이렇게 놓고 와봐. 약간 핫한 거,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를린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 바로 케밥. 케밥? 그건 터키 음식 아니냐고요? 1960년대 독일에는 수많은 터키 이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도넛 케밥이 자연스럽게 베를린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중에 야채가 산처럼 들어간 게뮤즈 케밥이 베를린식 케밥으로 유명합니다. 우와, 엄청 맛있게 생겼다. So good. Thank you so much. 야채만으로 이 비주얼이 나온다고? 뭐지? 파프리카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추천합니까? 2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나 여기 내일 또 오고 싶은데? 또 이쁠 정도야? 와. 제가 먹는 거 또 안 먹거든요, 잘. 제가 먹은 거 또 먹는다는 건 진짜 맛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6개월간 유럽에서 먹은 식당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것 때문에 여기 살고 싶다. 그 정도야? 참고로 저는 슬프게도 장염에 걸려서 먹지 못합니다. Thank you so much. It was the best kebab ever. Amazing. Thank you. Where you come from? From Korea. Korea. Yeah. Very nice. I like Korea. Yeah? Movies. I like so much Korea. 바이. 와, 오. 내가 살면서 먹은 케밥은 진짜 최고였다. 살고 싶어진 이유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와, 이미 맛있는데 와, 친절함이 거기에 맛을 2배로 키워준다, 진짜. 너무 좋네. 안타깝구나. 너무 맛있는 데 데려가지 말 걸 그랬나? 좀 맛없는 데로 갈 걸 그랬나? 내가 너무 맛있는 데를 찾아버렸네. 왜 여기가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예술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저희는 인생 최초 둘이서 자는 캠핑 호텔에 가서 자보겠습니다. 갈만할지 과연? 집에 돌아왔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데? 꽤 넓네. 잘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옷 걸 수 있는 데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뭐 빛 조절할 수 있고 벤틸레이션, 나갈 때 액신 눌러 나갈 수 있고, 이멀전시. 밖에서 보면 사실 진짜 이상하거든요. 인간들이 이렇게 스스로 박스에 들어가 자지? 저기도 조그맣게 환기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 인간이.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약간 편하네. 침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런 이상한 인간 중 하나다. 야, 느낌이 이상한데? 마음에 드는데? 그래? 프라이버시는 장난 아니다. 생각보다 자는 거 나쁘지 않던데요? 어땠어요? 엄청 힘들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지런한가 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새벽 4시에 클럽에서 놀다가 들어온 사람, 술 취해가지고 큰 소리 내고 코 골다가 자는 사람, 이거 부지런한 거 맞습니까? 새벽 4시에 들어와서 코 골다가 자다가 6시 반에 나와서 이거 부지런한 거 아니야? 길이가 딱 맞으니까 그게 의외로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다 나가고 이제 저희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3만 원에 이 정도면 뭐 잘만 하지 뭐지? 그럼. 나 살면서 수도에서 이 가격에 잘 수 있는 유럽 국가는 처음 봤다. 자, 오늘은 어제 보지 못했던 이 프리드리샤인의 낮 모습을 보러 갈 건데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명소가 있다고 하길래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숲을 사이에 텐트가 있는데 여기서 자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이 추운 날씨에 베를린에서 또 이런 게 뭐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사람들이 자는 건가? 낮이 되니 전날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난장파 끝판왕이다. 여기 보면 유리도 엄청 깨져가지고 위험합니다. 여기는 약간 좀 상태가 좋지 않네요. 물론 이래도 노이켈른보단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 베를린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베를린 장벽이죠. 프리드리히샤인에는 베를린 장벽의 가장 긴 구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베를린 장벽을 갤러리로 바꾼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입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긴 오픈에어 미술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렇게 1300m가 넘습니다. 1.3km요. 여기를 쭉 걷기만 해도 20분이 걸린다는 소리죠. 여기가 사실 진짜 의미 있는 곳인 게 그냥 아무 건물 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에 그려진 그림이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메시지들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제일 유명한 작품이네. 이 형제의 키스는 소련 서기장과 동독 서기장의 키스 장면을 그린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구경하던 중 누군가 히피에게 접근했는데요. Turkey international okay. So? Oh, but I don't have any cash €1. now. €1. No. Korea money. I don't have any cash. €1. I don't have any. Kartu dalam rumah.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잘못 걸려든 것 같아. 장애인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어떤 기관인지 어떤 목적인지 제대로 안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있었어. 영어로 써놨길래 읽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 마지막 칸이 도네이션이더라고. 그래서 돈을 달래. 그래서 내가 자 지금 현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돈이든 뭐든 아무 돈이라도 오니까 뭐라도 내놔라. 그래서 아니 없다고 하니까 막 또 약간 이러고 가던데? 아니 왜냐 여기 사람들이 막 막 화내더라고. 소매치기 하거나 아니면 돈 뜯어내거나 하는 수법인 것 같아. 나중에 찾아보니 역시나 베를린 관광지에서 흔히 보이는 소매치기 수법이었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에 전 세계에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그린 작품인데 여기 그래피티 천국이잖아요.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피티가 그려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많이 훼손이 됐었대요. 그래서 2009년에 예술가들 대부분이 다시 돌아와서 이 작품을 다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깔끔하지? 오래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막 몇 년 전에 만든 것 같아. 근데 이게 원래 장벽이었으니까 내가 동독 사람이고 이 장벽 밖으로 못 나갔다 생각하면 진짜 답답했을 것 같다. 여기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치? 문이 있어 이거는. 지금 이건 아마 부신 거긴 할 거야. 옛날에 없었겠지. 재밌네, 다양하고. 벽 너머의 세상인 거죠. 이 정도 두께의 장벽으로 한 나라가 나눠져 있었던 거니까. 여기 그 감시망이 있어서 벽 넘어가면 총으로 쐈다고 하대. 야, 여기 일본어로 적힌 작품도 있어요. 뭔가 여기 벽면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벽면 뒤쪽에는 그라피티가 있어요. 와. 베를린답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독일, 이 동독과 서독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동독에 있지만 이제 또 서독으로 이사를 갈 거거든요. 과연 저희도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낄 수 있을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사인에서 날 것 그대로의 동독 지역을 구경했다면 이제는 서독 베를린의 심장 샤를로텐부르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향하는 샤를로텐부르크는 옛 서독 시절부터 정착한 사람들이 많은 전통적인 부촌인데요. 이 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노이켈렌의 약 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지하철이 훨씬 깔끔한 네이비야? 그리고 오줌 냄새도 안 납니다. 베를린 지하철은 좀 오줌 냄새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향기가 나요. 와, 여기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건물들 봐. 길거리 훨씬 깨끗하다. 길거리 진짜 깨끗해. 지금까지 봤던 활기찬 동네와는 달리 이곳은 어쩐지 조용하고 고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집도 그럴까요? 귀여워. 자기 집주인 아는 줄 알았는데 누구지? 그래도 애들이 사교적이다. 저번 애들이랑 다르게. 우리였구나. 안녕. 아니 예쁘게 생겼다. 이게 하우스 시팅이지. 이 전 집에서는 동물을 볼 수가 없었다고. 나오질 않아. 자, 그럼 집을 구경해볼까요? 이 집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지금 보이는 게 이 집의 전부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고요. 그 거실 한편에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책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를 나갈 수 있고요. 밖에가 보입니다. 테라스가 있는 건 좋은데 추워서 있는 동안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 화이트 톤의 평범한
화장실이 있고요. 여긴 침실이고요. 여긴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부엌입니다. 고양이는 부엌 출입 금지예요. 그리고 이 두 마리가 저희와 함께 2박 3일을 보낼 팔백연 댐이랑 고양이 라질로예요. 라질로는 사람만 보면 돌진하는 돌진냥이고요. 데미는 나이가 14살인 식극연이에요. 아, 그리고 이 집 밖에서 보면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하게 디자인된 느낌? 그래서 이 집도 분위기가 뭔가 제가 여기 오면서 봤던 거리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집도 그 동네를 담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거리 탐방을 나가보겠습니다. 베를린의 아침은 정말 추운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겨울에 베를린 여행한다고 하면 겨울에 오지마, 여기 우울하고 뭐 볼 것도 없어 이러더라고요. 베를린의 아침이 더 추운 이유가 이 건물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높게 있으니까 그림자가 져서 아침에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고로 베를린 전체 주거의 87.3%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아파트만큼 엄청 높지 않지만 대신에 무슨 장벽처럼 이런 다세대 주택이 쫙쫙쫙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면 그게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서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게 여름에는 그늘이 많아서 시원해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도 느낀 거지만 거리가 정말 깨끗해요. 아니 베를린도 거리가 깨끗할 수가 있군요. 신기하네. 무엇보다도 쓰레기통이 너무 깨끗해요. 와, 이 쓰레기통이 이렇게 예쁘고 깨끗한 거였어? 원래 이렇게 생겼었구나 네가. 여기도 보시면 이 쓰레기통도 꽤 깨끗하죠. 제가 이 베를린 지역 돌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낀 문제 중 하나가 똥이 너무 많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거리에 개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개똥을 제대로 잘 치우시는 것 같아요. 지역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동네를 대하냐에 따라서 그 동네 분위기,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갔던 지하철역 주변은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여기는 그 상태가 꽤 양호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노숙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네요. 또 하나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그래피티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특히 주거지역에 많던 그래피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간혹 보이더라도 간간히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만 있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간이 흥미로운 그래피티와 그림이 많았는데요. 오, 그래피티 예쁘다. 이 동네에서 그래피티가 보기 되게 드문데 NFL을 좋아하나봐요. 장난 아닌데요. 이 워너비라고 하는 팀이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래피티 팀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를린 곳곳에 저 워너비 많이 보입니다. 와, 이거 뭐야 이게? 이 샤를로텐부르크는 이 그래피티나 이 예술의 수준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궁전 앞에 와 있습니다. 이 궁전의 이름은 샤를로텐부르크. 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저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샤를로텐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은 이 궁전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샤를로텐부르크는 어떤 지역이냐? 궁전이 있는 지역이다. 왕비님이 사신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궁전은 프로이센 왕비였던 샤를로테의 여름 별장으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샤를로텐베르그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곳이죠. 아니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오히려 궁전 근처에 쓰레기가 더 많네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오히려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여기서 놀고 그냥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 같아요. 쓰레기 저쪽에 폭죽 세트.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궁전을 바라보면서 파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확실히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에 비해서 건물이 좀 더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 집도 지금 마찬가지죠. 훨씬 뭔가 고급스럽고. 오, 아니 여기 왜 한글이 적혀있죠? 아리랑? 저기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한식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샤를로텐부르크에 한식집이 은근히 있네요. 설렁탕 12유로, 갈비탕 16유로. 와, 저는 이제 사비니 플라츠라고 하는 광장에 왔고요. 여기가 샤를로텐부르크에서도 유서 깊은 광장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광장을 중심으로 길이 여러 갈래 뻗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약간 교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갈 때도 저희가 역을 여기서 내려서 걸어갔거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거리는 독일 최고의 쇼핑거리라 불리는 크루피르스텐담인데요. 줄여서 쿠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줄여서 부른다고 해요. 이 최고의 쇼핑거리라는 별명답게 주변에 쇼핑몰이 진짜 많고요. 스타벅스도 있고 레고도 있고 유니클로도 있고 쇼핑할 게 다양합니다. 저 건물이 명품 전문 쇼핑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읽는 거지? 까다위? 백화점 같은 느낌이네. 내부는 그냥 일반적인 백화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쇼핑하러 온 건 아니라서 구경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주인분께서 저녁 산책까지 해주고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히피는 먼저 다음 주로 갔고요. 저는 저녁 산책을 하고 이제 히피인대로 가려고 해요. 또 하나 문제인 게 지금 데미가 몸이 안 좋습니다.
첫날 저희가 왔을 때부터 애가 방에다가 설사를 했더라고요. 밥 먹고 난 뒤에도 계속 2시간 안에 설사를 하고 이래서 지금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얘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집주인분 오시면 바로 병원 데려간다고 해요. 다행히. 잘 있어. 아프지 말고 너 병원 가서 꼭 나와야 된다. 너 잘 지내냐 와? 자 이제 저희의 마지막 이사를 떠나봅시다. 프렌칠라우나 메르로 갑니다. 자 떠나자. 이번 여정의 마지막 동네, 살기 좋은 동네라 불리는 프렌칠라우어 베르그에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곳도 동독의 노동자 계급이 살던 동네였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접근성 좋은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금은 가족 중심의 중상류층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네 확실히.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피티들. 좀 깜깜해서 무섭긴 한데 여기가 치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뭔가 그냥 사람들 사는 동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특별하고 뭐 화려한 상점 건물도 없고 이제 아파트만 깔끔하게 들어선 게. 안녕하세요. 집주인이신가요? 어서오세요. 고양이 나오지 않게 빨리 들어오세요. 네. 우와, 집 왜 이렇게 커? 예쁘지? 우와, 집이 뭐야, 계단도 있어. 아, 귀여운 고양이도 있네. 어째서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고, 오늘 일단 좀 쉬고 집 소개나 거리 구경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이제 마지막 집입니다. 저는 맨날 유럽에서 아침으로 크로와상을 먹습니다. 제가 원래 크로와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크로와상이 진짜 싸고요. 일반 크로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땅콩 크림 크로와상도 있고 피스타치오 크로와상도 있고 초코 크로와상도 있고 웬만하면 1일 1 크로와상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스 너겟이라고 하는 크로와상입니다. 집을 구경해봅시다.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여기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도 엄청 넓죠? 소파도 엄청 크고요. 4명의 친구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을 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넓네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왔을 때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Welcome 예나엔제움. 고양이 스티커를 만드셨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런 선물은 또 처음 받아봅니다. 이거 이제 집에 가서 붙여놔야지. 이거는 이제 약간 별처럼 빛나는 등인데 이게 시간 설정이 돼 있어서 밤이 되면 빛납니다. 그리고 여긴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고양이가 나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저희 가방을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What if it works? 이게 이분들 좌우명이신가봐요. 와이파이 웨이머도 이거더라고요. 모두의 로망! 이번엔 2층으로 가봅시다. 거실도 마음에 들었지만 침실이 거의 여기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한 침실이 아니라 이렇게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국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컴퓨터에다가 다시 눕고. 2층에도 마찬가지로 테라스가 있는데요. 여기 완전 아파트 주거 단지네 여기도. 너무 춥다. 추워. 근데 여러분, 집에 왜 보물 상자가 있죠? 이분도 혹시 해적인가요?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설마 원피스?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이 런던처럼 베를린도 가는 집마다 이렇게 욕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 목욕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집의 정말 좋은 점은 화장실이 바닥 난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화장실은 바닥이 차갑고 집이 바닥 난방이 되잖아요. 여기는 다른 데는 바닥 난방이 안 되는데 화장실은 바닥 난방이 돼요.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따뜻해요. 추우면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싶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이게 제일 따뜻해요.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고 딱 적당하게 따뜻해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잠이 올 것 같아요. 화장실 바닥이 제일 따뜻해. 저희가 지금까지 총 3군데 집에 갔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집이 어디냐면 저는 이 집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저희가 이 집에서 돌봐야 되는 고양이인데요. 이름은 파울리라고 합니다. 파울리, 굿바이.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저희가 마요르카 섬에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파울리도 마요르카 섬에서 구조돼서 여기 왔다고 해요. 저희가 유럽에서 하우스팅을 진짜 많이 했고 많은 고양이를 만나는데 대부분이 길고양이였던 애들을 많이 구조해서 키우시더라고요. 파울리도 이제 그런 애들 중 하나인데 얘는 구내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빨을 다 제거했다고 해요. 근데도 보통 고양이랑 똑같습니다. 애교도 많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고양이는 아주 똑똑해서 아침마다 특별한 훈련을 합니다.
진짜요? 옳지. 옳지. 아이 똑똑해. 이런 고양이 처음 봐요. 아이 그치? 자, 그럼 이제 거리 구경을 나가봅시다. 오늘은 근데 날씨가 엄청 흐립니다. 저는 항상 쓰레기통을 보죠. 여기 쓰레기통 애매합니다. 엄청 깨끗하지 않고 엄청 더럽지도 않고. 여기 쓰레기통 상태 나쁘지 않은데 여긴 또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네. 여기는 전반적으로 뭐 그냥 이런 쓰레기들이 있긴 한데 그냥 적당히 있는 거리의 청결 상태나 위생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는 비슷하게 생긴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 지역을 주거 설계를 해서 지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다 지금 아파트 단지입니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진짜 많은데요. 여기가 베를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가 은근히 보입니다. 오, 그리고 지금 자기 물건들을 이렇게 또 여기 내놨네요. 추울 때 이런 거 쓰면 유용하겠어. 이 부츠도 좀 까지긴 했지만 일단 제가 거리를 걸어서 느낀 점은 여기 거리는 프리드리히샤인이랑 샤를로텐부르크의 중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대적인 건물이랑 오래된 건물도 섞여 있고 거리도 적당히 깨끗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베를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평화로운 동네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가 과거에는 힙했지만 지금은 유모차나 끌고 다니는 동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저는 골비츠 플라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프렌칠라우너베르그 중심에 위치한 광장인데요. 이 유명한 화가인 이분 콜비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광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콜비츠 광장 주변이 이 프렌칠라우너베르그에서 최고가 주거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필서울굿? 최고가 주거지에 한식집이 있네요. 필서울굿 한국어로 적혀 있어요. 좀 이상하다 근데 이름이. 저는 지금 마이어파크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는 길에 있는 이곳 골목 건물이랑 그래피티가 너무 예쁘고 특이합니다. 저는 유럽에서 저런 색깔로 건물 칠한 걸 처음 봤어요. 와, 저런 색깔로 건물을 만든다고? 오, 희한하게 이런 이상한 색깔도 쓰더라고요, 건물에. 저는 이런 연두색 건물도 처음 봅니다. 지금 저 건물을 보면 원래는 저런 벽돌 건물인데 이렇게 앞에를 칠해가지고 예뻐 보이게 색깔을 바꾼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저렇게 낡고 오래된 건물인데 그리고 여기 정말 특이한 그래피티들이 많습니다. 이 집은 입구 진짜 예쁘게 그려놨네. 어떤 예술가가 와서 그린 건가? 와, 여기도 또 지금 문을 되게 특이하게 그려놨네. 멋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우어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일요일 날에는 벼룩시장도 열리고 또 야외 가라오케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내일 떠나야 돼가지고 토요일에 한번 구경하러 와봤습니다. 토요일에도 뭘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마우어 파크에서 마우어는 장벽이란 뜻인데요. 여기 옛날에 베를린 장벽이 있어서 그래서 마우어 파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춥지만 토요일에 공원을 즐기기 위해 여러 베를리너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 되게 화려하네. 방금 발랐나? 냄새가. 아니, 오늘 뭔 날인가? 지금 여기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홀 오브 페임이라고 불리는 장소였는데요.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공개적으로 스킬을 연마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장소라서 베를린에 여행 오면 한 번씩 작업하러 오는 스팟이라고 해요. 저 그래피티 하는 거 처음 봐요. 신기한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지금까지 베를린 돌아다니면서 그래피티 만들어진 것만 봤지 이렇게 그리는 건 처음 보거든요. 직접 보니까 꽤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집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우 추워. 아니 근데 이 건물은 뭔 건물이지? 화장실이네? 화장실이 이렇게 노출돼 있어? 오, 물도 나와. 차워. 물의 화장실이 이렇게 길 한복판에 있는 거 처음 보네. 프렌칠라우너베르그는 다릅니다. 이런 게 있다면 길가에서 소변 보는 사람이 적어질까요? 저희는 베를린의 마지막 밤을 즐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갑시다, 베어카인으로. 뒤에 사람들 우리 보고 웃는 거 아니지? 우리 이 차림으로 역할이가 한다 그래가지고 웃는 거 아니지? 아니길 바랍니다. 독일에는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맥주나 음료를 사가지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으로 거기로 가보고 있습니다. 스페티. 스페티는 늦은 상점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새벽 2시에도 맥주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 앞 벤치에 나와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베를린에만 무려 1000개가 넘는 스페티가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길 지나다닐 때마다 엄청 많이 보이더라. 이 스페티라는 거 자체가 베를린 중심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바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베를린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코너에 있는 스페티샵에 가서 그 앞에서 맥주 마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갈 스페티인데요. 원래 다른 지역에는 좀 더 크고 뭐 벤치도 많은 스페티가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지역에는 갈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10월에 가고 싶어 했던 스페티는 안에 DJ가 있었대요. 공연도 했다는데 그거는 주변 민원으로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베를린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클럽 마테와 어른을 위한 콜라, 프리츠 콜라를 마실 겁니다. Thank you. 갑시다. 자, 이제 보통 여기 이렇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마시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스페티 문화를 좀 즐겨봐야지. 우리밖에 없지만 여름에는 여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되게 많은 추억을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 가판대에서 이거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뭐 해시식 행사 한다고? 클럽 마테 자, 팝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잔 하세요. 저희는 뭐 여름도 아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테이블이 바깥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계절에도 여기에 나와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추억을 쌓아보자. 마지막 날 밤에. 짠. 와우. 와우, 탄산 겁나 세. 이거 완전 그냥 콜라 맛. 그럼 그냥 콜라랑 뭐가 달라?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대. 이걸 먹는 순간 이제 몸에 정신이 확 깨겠지? 이거는 마테차랑 탄산이랑 섞은 맛. 이 클럽 마트 좋아하는 현지인들 많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마신대요. 약간 차랑 탄산이랑 섞는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씁쓸 달콤 탄산스러운 맛. 맥콜. 아, 맥콜. 이거 완전 맥콜 맛이네. 맥콜 좀 닮았다. 야, 이건 진짜 찐으로 그냥 콜라 맛인데. 그렇지? 아, 맥콜. 근데 이거는 마테차로 만든 거다. 근데 뭔가 그 건강한 탄산을 먹는 느낌이 좀 있나? 그러니까 이건 좀 기분이 좋아. 이거는 그냥 검은물 마시는 느낌. 왜 동지가 생겼어? 아 그래? 오. 베를리너가 동참해주니까 좀 더 기분이 사는구만. 베를린 정말 추천했던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 다 겨울은 끔찍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끔찍하다는 그 겨울도 이렇게 재밌는데 여름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뭔데 이거 말 한마디 하고 이거 마시고 말 한마디 하고 마시고. 이게 병나발 물게 되네. 찐 베를리너처럼 한번 들고 다니면서도 마셔볼까? 그래 좋아. 나 이렇게 찐따같이 이렇게 안고 가는데 진짜 베를린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지. 그거 들고 가다가 술을 이렇게 마신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길거리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게 가능은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병나발을 들고 다니진 않는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좀 양아치가 된 느낌이 드는데. 맞아. 일탈하는 느낌. 길 가면서 이거 마시는 거 왜 이렇게 이상하냐 기분이. 오호. 야, 내가 좀 강해진 것 같아. 야, 근데 느낌 난다.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거 해보길 잘했네. 별거 아닌데 이게 재밌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베를린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만나 뵙고 하고 싶었는데 저 일정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니 진짜 이러고 들고 다닌다니까 애들.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하고. 이렇게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 베를린 여행을 마쳤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 정말 베를린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여러분에게 베를린은 어떤 도시였나요? 내일이면 이제 완전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 개뮤직 해봐 한 번만 더 먹고 싶다. 그럴까? 그럼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